종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7일 4월을 맞이한 첫째 주 부산 일요 교차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또 부산 경마로 한구라를 때린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주기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부산 경마 성적이 너무 좋으십니다. 저는 뭐 부산에 너무 또 이 기수들한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좀 실망스러웠는데, 지난주에 또 부산 4경주에서 또 인기 1위마를 블랙텐을 잘라내고 또 서승훈이의 정도윤, 그게 30점 몇 배였나요? 33배였나요? 그걸 또 주력으로 또 때려 드셨는데 자, 이번 주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예, 일단은 그때 당시 이제 3번 그 블랙텐이요. 사실 뭐 자른 건 아니고요. 그냥 방어 정도는 가져가자. 요 정도만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아무래도 선행에 실패해서 내선에 갇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이제 경마도 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무엇보다 주로 상태가 이게 무조건 내선이 무겁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아마도 이번 주도 아마 외선 주로를 좀 누가 선점할 수 있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물론 이제 주로를 많이 정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는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하루아침에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로 상태를 꼭 꼼꼼히 파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는 제15회 KRA컵 마일컵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경주에서 저희가 자세히 입상권 마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 일요 경마의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는 6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에서 인기권 마필들, 앞선에 나가는 마필, 아주 치열한 경주, 무조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6경주를 현장 승부처 강백호는 4경주에서 한번 부산 경마 멋진 중배당까지 노리면서 4월 7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산 경마 1경주 1600m 5등급 경주 총 12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안쪽에 2번 담양채강, 4번 우주정벌, 뭐 더 나가서 3번 매직플라잉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직전 경주 늦바라고 개쇼를 했던 마필 6번 록초이스, 이 록카드텐 자마들이 대부분 힘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의외로 좀 많은 인기몰이 속에 전진구 기수, 정말 최근에 전진구 말 타는 거 보면 정말 훈련이나 좀 시켜야 되겠고 그럴 것 같은데, 요번에 뚝심이 좋거든요. 예. 자, 앞선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어떨까요? 서승훈이도 힘이 좋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서승훈 기수로 안장을 교체한 이유는 분명히 마방에서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 마필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덩치는 크고 좋고 보폭도 넓은데 농땡이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구 기수가 파워 기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겨내질 못한 거죠. 말한테 매달려 있었다고 표현할까요? 말한테 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그 말을 휘어잡을 수 있까, 말이 우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워 잡기, 그러니까 파워 기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서승훈 기수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출전 속에 아마 이번 경주 서승훈 기수의 멋진 채찍발과 멋진 파괴라고 하면 이용해서 마필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그런 계산하에 이조 강영권 조교사가 바로 서승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번 담양채강이라는 마필을 조인권 기수가 탔는데, 자, 혜선이도 타고 성권이도 타고 다 타봤습니다만도 이 마필의 단점은 또 마필이 너무 끈다는 겁니다. 즉 힘한 배에 실패를 한다면 1600m를 한 바퀴 승부, 거리적인 경험도 없는 마필이 끌리다가 보면 또 안쪽으로 기어 들어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지만 후차권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고, 자, 실전에서는 뭐 큰 걸음은 없지만 4번 우주정벌이 편성의 호기를 맞이해서 최선을 다해볼 수 있겠고, 8번 울산장군도 직전에 선행을 나갔는데, 자, 요 마필은 선행을 나가기보다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직전엔 또 요하니스가 제대로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자, 더 나가서는 뭐 10번 온누리 강자, 요거는 뭐 워낙 또 초반이 늦다 보니까 맨날 개늦발만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자, 정동철인데 요거는 또 뭐 실전 걸음은 다 나왔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2번 담양채강과 8번 울산장군이
전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은 거리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기 마필이. 그렇다면 6번 록초이스는 떡대도 좋고 앞선에 보내놓고 마지막에 승훈이가 외곽에서 또 지난주에는 또 죽기 살기로 잘 타더라고요. 우라질놈이. 그전에는 또 한 2주 동안 또 바닥만 쓸더니. 자, 이번에 6번 록초이스는 분명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6번을 중심으로 자 2번 담양채강, 4번 우주정발, 자 거기에 8번 울산장군까지 노려본다라면 충분히 적중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자 이번 경주는 1번 에이스 크러쉬, 자 11번 골든 티켓, 12번 유니언킹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데, 자 우선적으로 1번 에이스 크러쉬가 게이트 이점은 좋지만은 승급전에 상대는 분명 좀 강해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11번 골드 티켓 레이팅이 50점이라서 이번 경주 57km입니다. 예. 근데 이게 발이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떨까요? 예, 일단은 12번 유니언킹과 11번 골드 티켓이 전형적인 선행형 각질을 갖고 있죠.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외선 선행을 펼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높아졌지만 직전 경주 굉장히 여유가 많았고 또 스피드는 물론이고 체력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서수원 기수가 초반 자리 다투면서 밀리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워낙에 스타트 능력이 타 기수보다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또 딱 스타트를 잡고 나면 서수원 기수는 절대 무리를 안 해요. 그 자리를 최대한 지켜내며 힘을 안배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선에서 몰아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모두 생각해 볼 때 가장 경쟁력 있는 마필 바로 11번 골드 티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2번 유니언키는 직전에 28초 다리가 부러졌던 피로골절로 공백기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9번 썬더엘리, 10번 메이저 엔젤, 11번 골든 티켓이 발이 빠르겠지만 외곽에서 휘어감기 앞선 전개를 나간다면 직전에 입상 실패를 충분히 만회 나설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자 솔직히 1번 에이스 크러쉬는 최근 2번 다 다실바 기수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오히려 1번 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선을 보내놓고 따라오면서 직선에서 외곽을 틀어 나온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좀 전에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블랙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 에이스 크러쉬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4번 시트위너 거리를 줄여 나왔거든요. 송경훈 기수. 송경훈 기수가 기승정지로 또 오랜만에 기승을 하는데 요것도 일단 따라가는 전개 뭐 막판 끝걸음을 갖추고 있고, 자 직전 경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던 조인권 기수가 기승한 2번 알렉토 요게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직전에 좀 주춤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충분히 한번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최종 막권 전략은 11번 골든 티켓 어차피 레이팅 50점에 감은 대가리고 없으면 3차기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대가리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11번 넣고 자 2번 4번 12번 쪽으로 그렇게 분산 배팅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부산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3경주 경주거리 1400m가 되겠고요. 인기만 접전 경주 안쪽에 2번 아이스레그, 7번 부경볼트, 8번 캡틴가이. 더 나가서는 뭐 고만고만한데 뭐 1번 타고난 질주는 워낙 또 추임력이 좋은 마필이기도 하고, 자 현장에서는 2번 아이스레그 승급전이 아니죠. 부담 중량이 늘었는데 거리도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8번 캡틴가이가 키를 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에 1600m에서 잘 뛰었는데 무려 부담 중에 5kg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57kg를 달고 지난주 부산 경마 4경주 블랙텐 부러졌죠. 요것도 57kg. 자 그래서 대한마필로는 저는 7번 부경볼트가 오히려 직전에 한 마신 차이는 좀 있었지만은 자 7번 부경볼트가 어떨까 이렇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컨디션은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는 전 지구력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죠. 또 거리적으로 1400이기 때문에 7번 부경볼트에게는 절대로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강력한 상대 마필인 8번 캡틴가이가 57까지 올라갔다는 거 분명히 마방에서도 그 점을 의식하고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고 타 마필을 다 견제할 수 있는 7번 게이트, 요즘은요 가장 좋은 게이트가 예전에는 1번, 2번 게이트였는데요. 요즘은 7번, 8번 게이트 뽑으면
환호성을 지른다고 그런 웃지 못할 참 정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부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6번 이렇게 중반 코너를 자리를 잡으면 외선을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선 외선을 공격한다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 뭐 제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만큼 그런 후문이 들릴 정도로 주로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7번 부경볼트는 결코 불리해진 마필이 아니다.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뒷심 여력이 좋은 마필을 2번 아이스레거 부담 중량 이 녀석 역시도 55kg. 자, 하지만 거리는 늘었지만 막판 뚝심을 끌어낼 수 있겠고 1번 타고난 질주는 인기도에 밀려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마필 자체가 오히려 1400이 더 어울리는 마필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사실 8번 캡틴 가이는 직전에 어수가 999를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1번 타고난 질주에 가서 김어수가 앉아있고 자 8번 캡틴 가이는 엿을 먹이려고 그러는 건지 부담 중량 높여 57kg의 조인권 기수. 자 1번 타고난 질주도 막판 선두권 운전 시 역습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3번 한월공주는 레이팅에 목까지 또 차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은 줄었지만은 또 정우주를 믿고 또 막권 사기는 좀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사담 얘기 하나 할까요? 앞으로는 복승률 10% 미만짜리 내지는 12% 기수들은 제가 대가리 놓고 현장에서 아무리 대가리라도 안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좀 부진현 기수들은 역시 부진현 기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부경볼트를 중심으로 1번, 2번, 8번 쪽에서 공략을 하는 것도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 7번을 놓고 1번, 2번, 8번 세 마리 추천드리면서 부산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4경주는 강백호가 준비한 첫 번째 현장 승부처입니다. 현장에서 3번 다이나믹 루키, 7번 두바이 특급 두 마리 빨갱이 배당입니다. 두 마리 모두 직전 경주 인기 1위, 2위를 마크했던 마필이지만 요번에도 모조리 뒤로 잘라내고 뒤로 돌려놓고 때립니다. 자 그렇다면 강백호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어떤 놈이냐? 그거는 현장에서 마감 10분 전 강백호의 ARS나 문자를 신청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무조건 제가 맞출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빨갱이 3번, 7번의 허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담 중량이 모두 늘어났고 뭐 전개 이점은 좋겠지만은 직전에 정말 승부 의지가 약했던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놓고 때리는데요. 배당 짭짤할 겁니다. 부산 4경주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5경주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 경주인 제15회 KRA컵 마일 경주 2019년도에 3세 부산 서울 최강자를 가려내는 3관마 첫 번째 관문. 자 5월 달에는 코리안 더비 1800이 치러지고요. 6월 달에는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배 2000m가 펼쳐집니다. 자 2007년도에 JS 홀더 2016년도에는 부산의 19조 뭐죠? 그 3관마? 예, 갑자기 파워블레이드죠? 예, 예. 아, 그거 지금 마탱이가 가 있죠? 아. 자, 그런데 자, 이번 주에는 그 서울에서 작년도에는 9마리가 펼쳐졌습니다. 아주 단촐했습니다. 예, 예. 9마리가 단촐하게 출전을 한 가운데 디바인드 윈드가 우승을 했고 예. 액톤 블레이드가 2착을 했고 그때 당시 월드선이 3착. 서울에서 내려가 최근에 1등급에서 잘 뛰고 있는 마스크가 4착을 했는데 올해에도 좀 쪽수도 많아졌습니다. 서울 쪽수가. 예, 예. 근데 워낙에 또 부산 쪽수가 많습니다. 16마리인데 예. 게이트를 꽉 채워서 1600m. 이거 안쪽에 있는 놈들은 그냥 쥐약인 것 같습니다. 앞에 가든 뒤에 가든. 큰일 났습니다. 자, 또 여기에서 작년도에 부산에서 KRA컵 마일 경주의 우승마 19조의 디바인드 윈드 액톤 블레이드가 우승 준우승을 다 가져갔는데 또 요번에도 7번 프리시드와 8번 글리터 두 마리가 19점 마필입니다. 자, 그 가운데 자 임성실이 지난주에 욕 졸라게 얻어먹은 임성실이 7번 프리시드 어떨까요? 예, 이거? 일단 뭐 대상경제 산하에 임성실이가 기술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일단 경쟁력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김영관 마방의 쌍두마차 아닙니까? 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또 1600 마일컵을 의식해서인지 계속적으로 지금 1600만 지금 도전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3번을 뗐어요. 1600을. 어린 3세 마필이 1600을 3번을 뗐다는 거. 그만큼 마방의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우승을 2번 했고요. 3착을 한 번 했습니다. 이제는 뭐 1600에 잔뼈가 굵었다. 뭐 관록을 괴랑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600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할 때
절대로 밀리지 않는 탄력 바로 7번 프리시드. 이번 경주 사력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말입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세마 경주에서 그 브리더스컵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즉 이세마 전초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환마와 서울에 있는 명품 축제가 이겼는데 벌써 한 4개월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 마필들의 변화가 뚜렷했다는 겁니다. 3세 마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7번 프리시드, 8번 클리터는 작년처럼 그림처럼 마술처럼 디바인드 인두와 액톤 블레이드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올해에는 프리시드만 저희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8번 글리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내부적인 것보다는 조금 저는 8번 글리터는 뭐 좀 다음에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번 8번이 깜빡이 막공이고 14번 닥터 썬더 요거는 앞말입니다. 앞말이돼서 55kg 순말들은 모두 57kg인데 요녀는 닥터 썬더 뭐 워낙 뭐 다실바 기수니까 또 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를 본다라면은 뭐 서울에서 내려간 마필 중에서 10번 글로벌 축제가 문제의 마필인데 사실 저는 대환마라든지 또 서울에서 내려간 그 명품 축제라든지 이런 마필들과 비록 뛰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발도 빠르고 워낙 또 체격 조건이 좋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또 부산에 가서 아무도 여러 번 또 기승을 해봤거든요. 우승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버 울프 가지고 여러 번 또 부산 가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10번 게이트는 글로벌 축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자 여기에서 9번 굿댄서 이것도 약간의 파인기가 있어서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데 직전 경주에 조금 뭐 대상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겼고 자 사실은 여기서 5번 조이브럭이라는 마필은 절대로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왜? 비록 거리적인 경험이 없고 비록 1200까지 뛰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연명 등짝을 가서 11조에서 태웠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물러날 마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체격 조건이 좋은 한센자 마필인데 뭐 상대다 마필들도 뭐 오피서, 뭐 액턴파크, 로카드10 정말 최근에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만도 5번 조이브럭은 안 팔립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이고요. 또 이런 마필들이 막판 뚝심 여력이 좋기 때문에 니들은 앞에 가라. 나는 따라가마. 그래서 외곽에서 유연명 기수가 또 그래도 부산에서는 다실바 다음으로 제가 봤을 땐 유연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서울 마필들은 솔직히 뭐 사실 작년도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서 대환마 명품 축제가 7번 프리시드를 이겼는데 거리가 늘어났고 또 직전 경주에 말입니다. 그 가온포스 대환마 원더풀 그 플라이 뭐 이런 마필들이 뭐 뛰는데 그렇게 뭐 걸음이 쌈박하다. 저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렇죠. 관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조금 찝찝했죠. 예, 시원한 원사이드한 맛은 없었거든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산 마필들이 또 부산 주로에 적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더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아마도 이번 경주는 3세마 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명예가 걸린 경주입니다. 비록 두바이 월드컵에서 돌콩이 쪽팔리게 12마리 중에 11등을 하면서 2분 7초 11등을 했지만 그래도 한 가락지 하고 왔지 않습니까? 야, 최고의 말더라고 뭐 그 정도 최고의 말더라고. 그렇죠. 11등 했습니다. 돌콩이. 네. 자 그런데 이 부산 오경주는 2019년도에 3관마를 배출하는 첫 번째 경주거든요. 16마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냥 설렁설렁 타는 말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 능력적으로 마필의 훈련 상태라든지 전개라든지 모든 걸 취합을 해봤을 때 성실히 7번 프리시드를 놓고 저희 방송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5번 조이브럭 자 거기에 10번 글로벌 축제 거기에 14번 닥터 썬더 자 9번 굿댄서도 배당 마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뭐 썩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네요. 아마도 7번 8번 7번 14번 7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좀 더 공격적인 마필 5번 조이브럭이라든지 9번 굿댄서 이런 마필들은 배당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아마도 6개월 달이 끝나고 나면은 3관마 최근 2년 동안 3관마가 배출이 안 됐죠. 그렇죠. 작년에도 부산 19점 마필이
결국은 그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배에서 또 부러졌죠. 액톤 블레이드가 바뀌었죠. 삼착을 했는데 자 올해는 정말 한번 멋진 3세 그 3건마가 한번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대상경주에 베팅을 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베팅을 하셔라. 무리한 베팅보다는 또 박진감 넘치고 또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현장에서 커피 한 잔 가벼운 마음으로 베팅을 하시고 관전의 묘미를 한번 좀 더 살려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설명이 길어졌죠? 아이고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죠. 이게 시원하게 한 방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대상 경주인데 어떤 게 돌지 몰라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경주니까 커피 한 잔을 지금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배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정말로 소액으로 가볍게 좋아하시는 말 딱 응원하시는 그런 기분으로 관람비 정도 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부산 오경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제발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저희도 현장에서 뭐 멋진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1200 자 이류경마 강팀장의 끝장 승부처 자 이번 경주를 제가 오두마분을 잡는데 사실 대가리를 잡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선에 나가야 다 입상률이 높은 마필들인데 모두 앞에 가려고 생쇼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아주 내용이 좋은 마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주는 난타전이에요. 자, 1번 파르디도 포머로이가 이제 앞선 선행 공략을 다시 한번 이끌 것이고 그 나머지 이제 2선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최단거리니까 쉽게 끝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난타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강 팀장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노려야 될 사연 있는 내용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배당 좋으니까 이거 한번 때려보자. 이게 아닙니다. 저는 승부 경주를 선정할 때 물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적중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저는 꼭 내용 있고 사연 있는 마필이 있는 그런 레이스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고 또 승리도 맛보고 물론 맨날 승리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경주이기 때문에 후회 없는 한판 승부를 펼쳐보고 싶은 저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신 분들만 함께하고 싶고요. 반드시 결과까지 완벽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현장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마번, 좋은 작품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강 팀장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강 팀장께서 부산 금요경마면 금요경마, 또 일요경마면 일요경마 아주 뭐 거의 잡들이 수준으로 아주 멋진 중배당까지 잡아내고 계시는데요. 자, 6경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4월 7일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오경주에서 KRA컵 아마도 3간마가 배출이 된다면 5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지급이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뭐 저희는 뭐 적중만 만들어내는 게 주 임무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자 이번 주 또 준비를 많이 하신 강 팀장의 6경주 현장 승부처고요. 강백호는 4경주 현장에서 한번 더 멋진 적중으로 경마 팬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현장에서 강 팀장과 강백호는 멋진 적중을 가지고 경마 팬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